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뵈면서 했었던 많은 예측들이 있는데요. 그 예측들 중에서 보기 좋게 틀렸던 예측들만을 한번 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렸던 예측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사점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모아 봤습니다. 자, 2023년 3분기로 가볼게요. 제가 실적 발표를 거의 이제 17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그 17번의 경험 중에서 가장 무미건조했던 실적 발표 전이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있어서 선반영이 돼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큰 주가의 변동이 없이, 왜냐하면 실제 결과도 뭐 무미건조할 것 같고 가이던스 역시도 별반 특별하게 나올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의 변동성은 역시 극심했습니다. 주가가 실적 결과의 실망감으로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역시 실적 발표 때는 EPS에 대한 컨센서스의 어떤 비트와 미스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역시 테슬라는 가장 실적에 큰 강점을 보여왔고 주가를 지탱을 했었던 영업 마진, 이 오퍼레이팅 인컴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기대에 반드시 부합을 해줘야 한다. 그때 오퍼레이팅 인컴에 대한 기대가 이제 꺾여버렸었죠.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옴과 동시에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그 실망감으로 오히려 컨센서스의, EPS의 컨센서스의 미스보다는 오히려 영업 마진의 실망감이 더 큰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숫자로 보여지는 특히 영업 마진의 희비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2023년 3분기였습니다. 자, 2023년 4분기로 가볼게요. 자, 4분기 때는 1년 전체 농사도 함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1년 동안에 예상을 했었던 목표치인 180만 대가 이제 달성이 되느냐 달성이 안 되느냐도 관심사였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달성 여부가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미 그것은 다 끝난 이야기고, 설령 실적이 잘 안 나온다고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이미 3분기 동안에 형성된 그 실적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2023년 4, 4분기의 성적이 어땠느냐에만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미래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연간 전체 농사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 2023년 4, 4분기 때 어떤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2024년 4, 4분기 역시도 지금 1년 전체 농사가 뭐 180만 대가 넘어가지 못하면은 주가에 하락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데, 저는 2023년도 4, 4분기를 경험을 해 봤었을 때는 전체 1년의 결과는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024년 4, 4분기 자체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왔고, 특히 2025년도 전체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줄을 이룰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아직 뭐 1월 22일 날 임기가 시작되지만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그 어느 가이던스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4, 4분기를 경험을 해 봤을 때는 1년 전체 농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없다 하는 부분을 이제 그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마지막 분기의 결과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잖아요. 1월 중순에서 이제 말에. 그렇다 보니까 1년 전체 인도량에 대한 목표치가 관례적으로 항상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 4, 4분기 발표 때 이례적으로 2024년도 전체 인도량 목표치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으면서 일론이
notably lower,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단어들만 던지면서 시장이 크게 실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또 10%가 넘어가는 주가가 실적도 별로였고 가이던스까지 우울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곤두박질 쳤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도 1년의 첫 스타트를 끊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론이 전기적 캐즘이 있다 하지만은 2023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선방을 했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선전을 했었다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이던스 때 던져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실적 발표 전과 후에 분할 매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적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가이던스 때 일론이 우울감에 잡혀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걸로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기대감조차. 기대감이 말이죠. 그런데 또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일론이 그날 뭐 컨디션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매우 자신감 있고 또 웃는 목소리도 막 가이던스 때 들리고 하면은 또 주가가 또 반전을 꾀하면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과 후에는 만약에 조금 더 좋게 본다면은 실적 발표 전에 6을 투자를 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4를 투자를 하고 좀 그렇게 조절을 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 실적 발표 때는 필요하다.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추는 예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구나. 그것은 맞춘다 하더라도 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2023년 4사분기 때 하면서 그 뒤로 계속 분할 매수에 더 매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1사분기의 인도량 예측으로 또 가볼게요. 그때도 예측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의 한 달 전에 인도량 예측을 했었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0만 대 미만의 예측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저를 뭐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냉정하게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이 역시도 틀린 예측이었습니다. 실제로 결과로는 38만 6,500대가 나왔는데 저는 39만 5천 대에서 40만 5천 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왜 나는 틀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전기차의 캐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구나. 훨씬 더 심각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미처 이제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 세계가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량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100 시대를 다시 이제 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너무나 이제 저점에 형성이 되었었던 이제 테슬라였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실적 발표 때는 조금 반등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됐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제가 계속 올해 상반기 때 했었던 틀렸던 예측들이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190, $200가 무너졌었을 때 그때 PER도 거의 40대의 초반에 다다를 만큼의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주가가 $190였는데 제가 이 $190를 보게 되는 마지막 주가 됐다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보기 좋게 틀렸죠. $180, $170까지 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90 때도 제가 보기 좋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90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다 넣는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170 때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190 때 일부를 쓰고 계속 여유 자금은 가지고 있겠다. 더 떨어질 때 또 투자하기 위해서. 왜냐? 내가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170 때 다시 왔었을 때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래서 더 떨어지더라도 나는 매수를 하겠다. 근데 $170에서 다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또 틀리면서 다시 $150 때 또 도달을 합니다. $150는 정말 다시 내려가긴 힘들다. 그 당시 PER이 30대 초반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테슬라 역사상 30대의 PER에 머무르고 있었던 적은 거의 2022년 연말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130 때까지, $150가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150가 무너질 때를 대비한 현금들도 $150때 모두 다 끌어당겨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쪽, 중동 쪽에 어떤 긴장이 이제 격화되면서 138달러까지 또 완전히 곤두박질도 쳤죠. 저는 올해 상반기 때 190달러 때도 마지막이다. 170달러 때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다. 150달러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했지만은 그 주가가 최저점에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예측은 틀렸겠죠. 하지만 저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024년 이제 3, 4분기에 또 인도량 때도 이제 다가와서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인도량이 46만 대가 이제 넘어간, 조금 시장은 뭐 기대했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와가지고 실망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46만 대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긴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 44만 대에서 45만 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물론 그 예측 역시도 틀린 것이 되었지만 제가 그때 좀 소중한 시사점을 하나 얻었어요. 중국 인도량 발표가 나기 마지막 주 전까지는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 중국에서 인도량이 22,000대가 넘어갔었어요. 올해 2만 대가 넘어가는 주간 판매량이 중국에서 나온 거는 2024년 3분기가 그 끝이, 마지막 주가 가장 높은 실적을 낸 중국 인도량 발표였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테슬라가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분기별 인도량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마음만 먹으면 더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3, 4분기 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량 예측 역시도 실적 발표와 마찬가지로 섣부르게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한 예측이 완전히 다 100% 맞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모든 현금을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남은 그 2주 동안에 어떻게 테슬라가 물량을 끌어올릴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것을 2024년 3분기 때 또 배워서 인도량 예측을 할 때도 내가 틀렸을 때와 맞았을 때를 또 분할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2024년 3분기 때 실적은 에너지 사업의 매출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었죠. 그래서 영업 마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실적 발표 전에 3, 실적 발표 후에 실제 결과가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7을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도 또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틀렸던 예측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352달러까지 가니까 저를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뛰어난 투자자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틀렸던 예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꼭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테슬라 주가가 100달러 중반에서 200달러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수백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시점이 6개월 후가 됐던 1년 후가 됐던 2년 후가 됐던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주가 150달러, 140달러, 210달러, 180달러, 170달러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미래에 봤을 때는 너무나 한탄스러운, 너무나 그리운 주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수백 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미래는 모릅니다만 현재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들, 그 틀렸던 예측들 속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맞았던 이야기는 바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너무나 그리워할 주가가 150달러, 180달러일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352달러. 지금 뭐 52도 신고가로 종가막 기준으로 352달러가 또 신고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또 이 352달러를 보면서 너무나 그립다, 이 주가가. 왜 그때 또 150달러, 180달러 때 생각에 그 과거에 묻혀가지고 테슬라의 가치는 더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만큼의 주가가 올라간 것을 또 망각을 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인 352달러에 또 나는 왜 못 모아갔지라는 한탄을 또 너무나 그리운 주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이 또 5개월 후에, 7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오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올 상반기 때 계속 틀렸던 예측들처럼 352달러 역시 모아가기 좋은 주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270달러까지 내려올지도 모르죠. 280달러가 될지도 모르고 또 250달러조차도 이번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반전에 또 미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해서 갭까지 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상반기 때 벌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40달러에도 모아갔잖아요. 저는 다음 주에 혹시 360달러, 마일 360달러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시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360달러에 한 주라도 모아갈 것 같아요. 왜냐? 상반기 때 경험을 했거든요. 언젠가 그게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빠르면 6개월 후가 되든 지금 우리의 352달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리워할 만한 주가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했었던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틀렸던 예측들 속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맞았던 결론, 그 당시에 모아가기만 했으면은 지금 뭐 다른 자산들보다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충분히 뛰어난 투자를 했었다라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을 만큼의 스토리는 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틀렸던 그 예측들 속에서 맞았던,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결국은 그때는 다 틀렸는데 늦게 맞은 게 된다. 결국은 맞았네요. 맞은 게 되는 거네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352달러를 보면서 7개월, 10개월 후에 다시 느끼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과거의 후회나 안타까움, 아쉬운 부분을 뒤로 하고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테슬라 투자에 용기를 가지시고 너무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 역시도 조금은 버리시고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내가 지금 조금은 더 비싼 가격에 그냥 산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